네, 시사 이슈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시사 따라잡기입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갈등에 대한 언급인 것이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콕 집어서 이 법무부나 검찰 또는 뭐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이제 등장한 건 아니고요. 자, 이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한 말인데, 이 지난해에도 이 조국 전 장관 사태가 거의 뭐 여름부터 겨울까지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 대한 이 송구함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사과다, 이렇게 대국민 사과다, 사실상의 사과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했었고요. 네, 다만 야당은 뭐 이 사과의 내용이 없지 않냐라고 또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이 방식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데 대해서 매우 죄송하다. 이것이 이제 이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사과까지 할 미안함은 무엇인가? 바로 이 법무부와 검찰의 이제 갈등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다 해석이 됐고요. 네, 다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또 이제 누구의 편을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들었는가, 또는 이제 이 대통령이 뭐 수사나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데다가 또 내일 모레는 징계위, 헌정사상 초유의 그렇죠. 검찰총장 징계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 청와대는 상당히 이제 거기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것은 조금 이제 꺼리는 대목이 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행정주무부처 간에, 그것도 법 집행을 다루는 이제 기관 간에 이런 이제 초유의 일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언론의 해석들입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대국민 사과가 보통 나왔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이제 시정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들의 이제 심려를 헤아려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변경하겠다, 전환하겠다, 뭐 이제 재추진하겠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어제의 사과에는 오히려 이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으로 생각해달라. 또 마지막 진통이 되어야 한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 대통령의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중단하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이 개혁은 이제 대통령 1호 공약이 바로 공수처 신설과 검찰 개혁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이 법무부에 힘을 실진 않았지만 징계위뿐 아니고 검찰 개혁은 강도 높게 계속하겠다. 다만 이제 이것이 마지막 진통이길 바라고 그 이후부터는 개혁의 이제 성과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 이런 이제 의지를 담고 있는 사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의 의지는 충분히 표현이 됐고 이것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의지도 최근에 자가격리 끝내고 지금 이제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러 중요한 개혁 입법들을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또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도 국회에서는 여야 안에 또 이제 일종의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여기에서도 오늘 또 대통령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 민심에 대해서 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할 것이다. 이런 이제 취재 메시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더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정부의 시작에 취임 때 약속했던 과제들을 예, 반드시 이제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여서 지금 연말 정국은 여야 간에는 아주 이제 지금 뜨거운 상황이고 상당히 팽팽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결국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네네. 여당의 강행은 뭐 예상된 일 아니겠습니까? 예상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한 일견으로는 무기력함에 대한 분노감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제 이 정부의 개혁안, 여당의 개혁안에 대해서 야당은 반대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이제 위헌의 여지까지도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들러리를 설 수 없다라는 절박감도 있습니다. 네. 또 내년 4월이면은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도 있고요, 격돌이. 예. 또 이제 1년 반도 채 남지 않은 1년여 남은 내후년 3월에 대선도 있습니다. 의석 분포에서는 상당히 이제 야당이 밀리지만 정치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야당이 또 늘 해오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의석의 과반 이상 점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눈치를 상당히 보면서 가급적이면 이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뭐 지지자들과 당내 일각에서 좀 거센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원내대표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개혁 과제에 시간을 들길 끌면 어떡하느냐. 네. 이제 애꿎은 또 이제 내부 비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민주당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야당은 막을 수 없지만 또 막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는 2시간 만에 통과 처리가 됐거든요. 네. 근데 야당은 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자, 안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절차적인 주장을 해서 꾸렸습니다. 6명이거든요. 이 조정위원이. 예. 법사위 내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이제 소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6명 중에 과반이 넘어야만 통과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 3명이죠. 네. 야당 의원 3명. 그러면은 야당이 여기서 좀 이 어떤 저지를 하고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사위원으로 사보임을 했어요. 김진애 의원하고 이제 바꿨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지금 이 확진자와 접촉을 하는 바람에 자가격리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이 사이에 이제 선수 교체를 하고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에 들어왔는데 사실 자타공인 법률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야당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편을 들어서 예. 사실 안건 심사 소위원회는 너무 쉽게 그냥 통과돼 버렸습니다. 한 20여 분 만에 끝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 회의에 회부됐는데 윤호중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입니다. 자, 기립 표결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다 일어섰고요. 예. 민주당 의원들이죠. 야당 의원들은 이제 고성이 오갔습니다. 우리를 야당을 들러리로 만드는 행위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된다. 또 일부 야당 의원이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또 내리치는 걸 막기 위해서 손을 뻗었다가 이제 의사봉은 날아갔습니다. 이 어떤 그 힘겨루기 와중에 윤호중 위원장은 결국 왼손으로 땅땅땅 하고 이제 가결을 선언했거든요. 예. 이게 2시간입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이 내용에 보면 야당이 이제 추천위원회에 2명의 이 위원을 선임해서 그동안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선임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행사하던 4차례 회의에서 이제 비토권을 행사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력화됩니다. 물론 내일 법사위로 넘어야 합니다만 법사위를 개정안이 넘게 되면 3분의 2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7명 위원 중에는 5명만 예. 찬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 여기서 일할 검사나 수사관을 뽑기가 이제 너무나 어렵다. 기준을 너무 높여놨다. 그랬는데 이제 이 그 10년 차 이상의 변호사에서 7년 차로 내렸고요. 그리고 5년 이상의 수사 경력이 필요했는데 이건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7년 차 법조인이면 누구라도 공수처에 검사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이제 범위를 상당히 넓히는 이제 틀이 만들어졌고요. 네. 또 이제 열흘 이상 시간을 끌게 되면 야당의 추천 권한을 국회의장이 가져가서 외부의 적절한 인사 중에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이제 조치들이 붙으면서 사실은 공수처의 내용이 상당히 그동안 처음 만들어진 법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인선에서 쉽지 않았던 부분들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이제 문턱을 낮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개정안은 내일 이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오늘 이렇게 법사위를 여야가 밀고 당기는 와중에 통과된 걸 보면 내일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혹은 이제 주도해서 어쨌든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고요. 법사위는 지금 상징적으로 공수처법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지금 이제 여타 상임위들의 이 경제 3법이라든가 지금 또 정무위에서 통과돼야 하는 사참위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오늘 거의 대부분은 본회의로 모여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내일이 이제 본회의에서 실력 행사 격돌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폭풍 전야에 이미 상당히 이제 비바람과 천둥번개가 몰아치는 양상이 국회에서 연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수적인 열세 때문에 여당의 개정안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재 그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오늘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 거의 뭐 명확했기 때문에요. 예. 어제부터 여야 합의가 틀어지는 상황. 사실 오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일부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가 없겠다라고 민주당이 애초에 결심했던 대로 실력 행사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야당은 야당대로 또 긴밀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 홀에서 이제 피켓팅을 하면서 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의회 독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피켓들을 들고 이미 모여서 이쪽에 농성을 시작했었죠. 그리고 이제 회의장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이제 여당 의원들과 상당히 격한 말싸움, 고성, 몸싸움 직전까지 갔는데 이 패스트트랙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을 때 그냥 영락없이 기소돼서 재판을 다투게 되고 재판에서 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혹은 이제 5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아도 의원직이 무효가 되는 상황에서 예. 지금 현역 의원 또 뭐 전현직 의원으로 보면은 한 20명 가까이가 여야 의원들이 기소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연출되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몸싸움까지 벌어지진 않았지만 사실상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이 장면은 아마 내일 본회의에도 또 연출될 거고요. 본회의에서 모든 이제 여당이 지금 원하고 있는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또 야당도 야당대로 이제 호락호락 보고 있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필리버스터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될 텐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기국회는 내일 본회의로 끝나지만 그 이후부터는 또 임시국회가 이미 소집이 돼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연말 언제까지 보게 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제 수의 싸움으로 의석 싸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국회에서 민주당은 아마 이 연말에는 지금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 검증돼 올라 있거든요. 예. 이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이낙연 대표가 너무 신중한 것 아니냐, 소수 야당에게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하면서 네. 최근에 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도 상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좀 선전을 하면서 그렇죠.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었어요. 예.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민주당은 아마 이 최소한 그동안 공언했던 개혁 법안들의 연말 통과는 어떻게든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국회의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됩니까? 파행이죠. 파행인데 파행의 과중에도 사실은 이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요. 명분 싸움이고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들의 이 집권 4년차 지지율에 비하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높은 편이긴 한데 30%대도 문제는 이제 다른 대통령들이 항상 레임덕 이슈들이 크게 터지면서 많이 한 20%대 주저앉고 그랬던 경우가 많았던 거고요. 네. 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이야기했던 40%가 허물어진 건 상당히 좀 걱정이 큽니다. 또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그나마 그동안 지지율을 지켜왔던
요체로 역할했던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과 비슷비슷하거나 일부 추월당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추월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대로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이 여당의 리더십을 좀 강력하게 행사함으로써 최소한 뭐 반대층을 끌어들일 수는 없겠지만 일부 중도층과 그리고 이제 지지층 결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은 이제 내년 재보선 시즌, 내후년 대선 시즌을 앞두고 지금 여야가 모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싸움들을 벌이게 되는데요. 물론 나중에는 이 중도의 국민들 민심을 누가 사로잡을 것이냐, 이 매력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이제 서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이제 기존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고 나서 이 중원을 이제 누가 뺏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런 네. 측면에서 또 이제 관심이 가는 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역대 대통령, 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내에서 지금 반발이 큽니다. 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거센 목소리를 담고 있고요. 지금 PK, TK 지역 출신의 의원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 많이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게 뭐 과오를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내외 호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김종인 위원장도 고심이 크겠지만 또 약속은 이행하고 중도로 이 당을 끌고 가려고 하는 지도력과 거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이룰 수 없다라고 또 이제 항거하는 내부의 중진 의원들과 어떻게 될지는 이제 쉽지 않고요. 사과는 어떻게든 할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또 보통의 고집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으면 내부에 또 이제 2차 저항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나마 지금 민주당과는 해볼 만한 지지율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예.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음. 또 역으로 중진 의원들은 아니 민주당과 해볼 만한데 왜 우리가 자꾸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오히려 이 김종인 위원장은 그럴 거면 이전 대선에서는 이전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문재인 정권을 창출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예. 이제 거센 반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 미묘한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기류가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도 지켜봐야 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인데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네네. 이제 내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되는 것인데 예.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간을 끌던 야당이 선임한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들의 비토권,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7명 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야당 위원 2명 중에 1명만 반대하면은 공수처장은 계속 안 뽑히고 공천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4차 회의까지 이제 우리가 봐왔던 대목인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무력화됐습니다. 3분의 2, 7명 중에 5명만 찬성하면 되니까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이 계속 반대해도 예. 공수처장은 이제 선임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수처에 재직하게 될 이제 변호사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수사관과 이 검사, 이 선임 후보들이 상당히 좀 자격 조건을 완화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한 25명의 공수처 검사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숫자를 늘렸습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니까 공수처의 검사 수사관 규모가 더 커졌어요. 25명으로 돼 있던 게 이제 30명에서 50명까지 늘릴 수 있게 됐는데 네. 이거를 채우기에는 수사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10년차 법조인을 찾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이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과정을 인식한 민주당이 이젠 수사 경력 5년 자격 기준 빼버렸고요. 그리고 10년이 아니라 7년 차 변호사 이후부터는 뽑힐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저도 눈여겨보는 대목인데 예. 알만한 인물들이 대거 공수처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꿔서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지금 열흘 동안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자동으로 국회의장에게 이 추천위원 선임권이 넘어가서 이 박병수 국회의장이 이제 야당 몫의 2명의 추천위원을 그냥 명망가 중에서 인선해버리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때문에 추천위원 문제 때문에 이 돌고 돌던 문제는 어찌 보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즉시 해결되게 되고 어쩌면 연내로 공수처장 후보가 청와대 2명 몫으로 올라가서 대통령이 1명을 낙점하고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요. 장관급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사실 야당이 또 비토해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연말에 가능할까? 이건 좀 아슬아슬한데 뭐 늦었지만 내년 초에는 공수처장은 임명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렇다면 반년 정도 늦어진 공수처는 조만간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총장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모레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징계위가 열릴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게 이 법무부 입장을 보면 안 열리면 사실상 징계위가 좌초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2번 미뤘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적 요건을 최대한 지키고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절차적 공정성 이걸 이제 중시하고 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라. 또 투명성도 확보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1시간 반 만에 법무부에서 원래는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훌쩍 뒤로 미뤄서 10일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열리긴 열리겠는가? 징계위 내부에서 정말 애초에 예상됐던 바대로 중징계를 내릴 수 있을 정도의 비위 혐의가 충분히 확인이 되는가?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모든 저항의 카드를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예. 우선은 직무 배제에 대해서 효력 정지 신청을 해서 이거는 승기를 잡았고요. 총장직에 지금 복귀했고 예. 본안 소송을 이제 물론 이제 다퉈야 됩니다만 또 징계위가 무엇이든 결정이 난다면 또 이 징계위의 결정에 효력 정지 신청을 또 할 거예요. 네. 그럼 행정법원의 판단을 한번 또 받아야 되고 이것도 또 본안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 이게 다일까 했는데 이미 지금 징계위의 구성을 정한 검사징계법의 해당 항목을 위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 헌법 소원은 이제 많은 법조인들은 의미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징계위원회가 7명,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 인사 3명인데 문제는 7명이 법무부 장관의 이제 힘이 너무 세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위헌적이라는 이제 윤 총장 측의 입장인데 이 부분이 안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난 10월 달에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입정된 이제 법률, 새로운 검사징계법, 여기에는 징계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고 이 9명 중에 또 중간 다수는 이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이제 징계위에 대한 영향력이 좀 약화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내년 1월 20일에서야 시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참 애매한 기간이죠. 네. 윤 총장이 내가 지금 회부되는 징계위가 법무부 장관이 너무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다라는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검사징계법 자체를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소원이 다퉈지고 있는 과정에는 새로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실효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용구 지금 신임 법무부 차관은 악수를 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악수만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소원이 몇 달 후에 결정이 나오든 말든 지금 언론에는 헌법소원 청구를 했다는 책가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검사징계법 내에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징계위는
불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언론 플레이 효과가 톡톡히 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지금 모든 카드를 다 뽑아들면서 네. 저항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법무부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난감함을 가지고 있는데 징계위를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벌써 한 사나흘 전에 SNS에 올린 말입니다. 예. 검찰의 이 어떤 또 무소불위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살이 떨리지만 나는 검찰 개혁의 길을 가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동반 사퇴론도 거부. 이번에 이제 사개부처 개각에 법무부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징계위는 열린다.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설명을 네.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됐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 네.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